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윗에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올렸고요. 거기에 또 이번 정상회담 중에서 이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까지 올렸어요. 1분 40초짜리.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연설했던 케네디 스쿨, 여기에서 초대 학장을 지냈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이 앨리슨 교수가 이 워싱턴 선언을 극찬하는 칼럼을 아주 유력한 이 외교 이 잡지가 있어요. 포린 폴리시라고. 여기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국내 특히 민주당 측에서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당연히 중국 비판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중국하고 한 몸이냐 이렇게까지 치고 나왔는데, 이 투키디에스의 함정을 쓴 이 케네디 스쿨의 석좌 교수인 앨리슨 교수가 지금 이 칼럼을 썼기 때문에 이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언론들의 이 비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되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6.25 때 인천판, 그러니까 우리 우크라판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이 보도가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내가 이 리트윗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 대통령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 이것을 리트윗하면서 화답을 한 겁니다. 자,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영부인의 정말 따뜻한 환대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예. 이어서 말이죠. 한미 동맹은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다. 노력을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다. 라고 강조하고요. 이 ROK, 그 다음에 US, 한미동맹이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 대통령이 아주 즉각적으로 도착하자마자 이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에 답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리트윗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린 트윗은 본래 뭐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요, 1분 42초짜리 동영상을 올리면서 뭐라고 글을 썼느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공 경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 민주주의, 자유, 안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유다. 이렇게 좀 적고요.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의 기획에 맞춰서 한미 양국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 동맹으로 지금 딱 뭉쳐 있느냐. 요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내레이션을 집어넣은 영상까지 1분 42초짜리 만들어서 트윗에 올렸어요. 이 동영상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강철 같은 동맹과 우리의 공통된 미래 비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우정을 축하한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지난 70년간 더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 그리고요, 우리 사이의 협력은 모든 측면에서 서로에 대한 헌신이 더 깊어졌고,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로 뭉치고 세계적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영상에 보면은요, 윤 대통령의 인사말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님과 회담을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에. 그리고 말이죠. 지난 26일 날 백악관에서 열렸던 국빈 방문 환영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도 또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우리의 미래는 상상을 넘어서는 기회와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부대의 말처럼 함께 가자, we go together 이렇게 말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취임사 약속 그대로의 철학과 기조를 보여드렸다. 그러면서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은 자유, 민주, 법치, 인권 이런 것들은요. 우리 국내 정치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메인 그러니까 이제 워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 정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가치를 그래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잖아요.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즉 대외 정책이든 아니면 국내 정책이든 굉장히 뿌리 깊은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친분, 이 우호관계, 이번 계기로 해서 아주 상당히 강하게 뿌리를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제가 이제 요거는 뭐 벌써부터 말씀을 드리려다가 또 다른 급한 뉴스들에 밀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 기업들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한국인 이 기업인들도 갔어요. 여기에 가서 배우 이서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K 콘텐츠 수출 확대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어디에서 열리냐면 미국 영화협회 건물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입니다. 지난 27일 날 열렸어요. 근데 이날 이 행사는요. 미국 영화협회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 다음에 워너브라더스, 그 다음에 NBC 유니버설, 소니 픽처스, 그 다음에 월드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요. 이미경 CJ 부회장을 비롯해서 SLN, 왓챠, A스토리, 레몽레인,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리더스 그룹 8 대표들과 함께 배우 이서진 씨도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 이서진 씨가 딱 있으니까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으면서 악수를 했고요. 배우 이서진 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계실 때 제가 검찰 홍보 대사를 했다고 답을 했었는데요. 이 배우 이서진 씨의 참석은요. 문체부 관광장관의 문체부의 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말이죠. 미국 영화협회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은 영화 블랙팬서 감독의 사인이 담겨있는 포스터를 선물 받고 영화 블랙팬서가 부산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했던 것처럼 양국이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이 영상협회 회장들하고 글로벌 영상 컨텐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래서 한국 컨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투키드에서의 함정을 쓴 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인 앨리슨 이 교수가 이 포린 폴리시라고요. 이 국제관계와 관련된 굉장히 권위 있는 잡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고를 했어요. 윤 대통령 지금 27일 날 기고한 건데요. 이 제목이요. 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가 빅딜인가? 즉 워싱턴 선언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앨리슨 교수는 참고적으로 순수 교수이기도 하지만은 이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국방장관 특보를 했고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어요. 그래서 미 정부에서 국방안보 자문을 직접 해온 현실 참여 학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론만 하는 학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분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 선언에 관련된 이 앨리슨 교수의 칼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투키드의 함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중 간의 경쟁, 이것이 이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게 투키드의 함정이다. 이러한 그 개념을 내놔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케네디 스쿨 가가지고 이 소프트 파워냐 아니면 하드 파워냐 이 소프트 파워를 얘기해가지고 조셉 나이 교수로부터 이 A학점을 받았던 것처럼 케네디 스쿨의 이 교수들 아주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이죠. 이분이 내놓은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이 극찬,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 이 합의가요, 바로 워싱턴 선언이고요. 워싱턴 선언은 우리 생명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초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워싱턴 이 선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제가 수시로 보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제 이분이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냐면요. 핵 협의 그룹, NCG 그룹을 신설한 것이 확장 억제 과가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번 선언은요,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는요, 나토와 유사한 협의 그룹을 한미 간에 창설해서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을 부여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전 세계 핵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미 국가안보 전략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상기시키는 선언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NPT 약속을 재확인했고, 그리고 대신에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핵을 쓰겠다는 미측 약속에 조국의 생존을 걸었다. 이는 한국이 핵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70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는 더 이상 첨단 기술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요, 1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 쓰인 지는 78년이나 지났고, 왜냐하면 1945년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투하했잖아요. 그리고 핵 확산 방지라는 국제 질서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62년도 미소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존 케네디 미 대통령은 70년대까지 전 세계 핵 보유국이 15군데에서 20개 국가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지금 비확산이 당연하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이 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안보위에 맞서 핵을 가져간다는 논의는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사라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동맹국들에게 확실한 핵 우산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하는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그러면서요, 한국의 경우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 즉 Ready to Fight Tonight, 이러한 주한미군 28,000명이 기초가 될 것이고, 협의체인 핵협의체 NCG 신설을 통해서 미국의 핵 운영 정책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 측의 확장 억제 강화 약속을 받아내긴 했지만은 한국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약속을 불안해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과 군, 정보, 외교당국, 의회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적고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과 동료들의 우려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대안보다, 즉 자체 핵무장이라는 대안보다는 미국에 의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미국 팀에는 큰 승리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외교 전문 매체에서의 워싱턴의 더 디플로맷이라고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공인된 핵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 탓에 한국 내 핵 보유국 요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한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의 한국 배치만이 이 같은 불만을 달랠 수 있는데, 향후 모든 시선은 한미 간 핵 협의체인 NCG에 쏠릴 것이다 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향후 이 NCG가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안을 내놓지 못하면 한국의 핵 무장 열망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외교 이 전문 매체들의 특성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저의 지론, 대한민국 땅에 전술 핵무기 한 방이라도 있지 않는 한 어떠한 합의 문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한 핵 보장이라고 100% 실효성을 주기에는 좀 미흡하다. 왜? 이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침공만 보면 알아요. 부다페스트 협약을 맺어갖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전량 폐기했습니다. 자, 지금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90년대 초에 이 부다페스트 협정을 맺었으니까요. 자, 30여 년이 지난 2023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뭐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핵전도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페이퍼, 어그리먼트, 뭐 트리티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국제법적 효력은 가지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안보 이 파괴인 전쟁 상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확고한 미국의 핵 보장 약속이라 하더라도 전술핵물이 한 방이 서울에 있는 것만큼은 안전하지 못하다. 이게 저의 지론인데요. 지금 이 앨리슨 교수 얘기도 그다음에 더 디플로맷 이 매체의 주장도 제가 주장한 거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외교사를 보면은요.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왜 합니까? 그만큼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하고는 전쟁 안 해. 절대로 우리끼리는 전쟁 안 할 거야. 약속을 하지만 반드시 그 전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속한 것처럼 전쟁은 꼭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매체들이 지금 이번 확장 억제와 관련된 워싱턴 선언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매체, 이 글로벌 타임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이 숭중핑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글로벌 타임스에 지난 29일 날 이 기고를 해가지고요. 확장 억제 전략은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빌미로 전략 자산을 배치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핑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타임즈는요, 관영 영자지예요. 영자지. 그래서 미국 핵무기 한반도 배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 행위다. 동북아에서 핵 우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 이 보복에 자기네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성향의 참모들의 영향을 받아서 압도적인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이익보다는 큰 손실을 가져와서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균형을 강조해온 한국 외교의 일대 변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게 됐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영 영자지는요. 결국 중국 정부 입장을 내놓는 건데 왜 중국이 공식적으로 뭐 외교부나 이런 대변인이나 아니면 고위 관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영자지의 전문가들의 입장을 빌려서 비판할까요? 이미 한바탕 치고받는 이 외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중국 외교 분야까지 나서서 지나친 이 정부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이렇게 영자지를 통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비판한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한국 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도 미국 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도 이거는 외교적으로 더 큰 미중 간의 그리고 한중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금 중국도 조금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자지를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최근에 말이죠. 러시아가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22발을 발생해서 민간인들의 대량 학살 사건이 벌어졌어요. 22명. 이러다 보니까 이제 봄 시즌을 맞이해서요.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군 당부에서는 봄철 대반격을 위한 준비가 최종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28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크라판 인천 상륙작전이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우선 이제 이 4월이 끝나면은요, 진흙철이라고 돼 있는데, 진흙철이라고 불리는 4월 특유의 이게 끝나고, 그리고 이 봄철이 그러니까 이제 혹한 기간이 또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 시즌이 바로 지금이 한 달 후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요때가 대대적으로 거의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략적으로도 나토 우방국들 그리고 서방 국가들도 이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는 간접 지원해 왔는데
지금 이제 이 공격용 무기까지도 직접 지원하는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갑차가 1,500여 대, 그리고 전차가 230여 대 외에 엄청난 양의 탄약을 말이죠. 나토 국가들이 지금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 군수물자의 98%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군수 물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반격 핵심 전력은 뭐냐? 기갑인데 이 기갑 12개 여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9개가 기갑 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갑 여단 중에서는 지원된 전차 중에서 가장 많은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도 31대나 지금 도착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요, 반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맞서서 러시아도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은요, 전체주의 정권의 무력 침공에 맞서는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 다국적 연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윤 대통령이 이번에 대량 학살, 대규모 공격, 전쟁법 위반의 전투 행위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입장 발표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후에 제가 또 심야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